부천의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부터 주민협의체 기금에 대한 허점까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속속 드러났습니다. 부천시의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가 대구지구를 중심으로 친환경 미래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재도전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규모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극단적 변화에 시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천시가 최근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업체와 시민들의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9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전체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행감 마지막 날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를 비롯해 주민협의체 기금에 대한 허점까지 속속 드러났는데요. 네, 부천시는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지역화폐 부천페이의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에 대한 갖가지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환입에 대한 관리 부실에다 운영 대행사는 수익만 챙겨간 후 관련 인건비는 시민 혈세로 불필요하게 지출된 부분도 부천페이 선수금은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선수금 계좌로 통합 관리돼서 부천페이 개별 선수금의 정확한 이자 수익 산출이 불가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사업권은 주고 이자도 안 받는데 인건비는 뽑아서 용역비 400만 원을 들이고서도 핵심 내용은 없었던 지역화폐 보고서의 실효성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특히 2013년 품목별 생산 유발 개수 같은 거는 우리가 2019년에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언제 거 쓰고 있죠 지금? 이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부천시에 있습니다. 특혜 의혹을 제기합니다. 도입 4년 차에 접어든 지역화폐에 대한 부실 행정을 따져 묻는 질의에 부천시도 일부 인정했지만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좀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 내용과 태도마저 결국 질타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표에 따른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이 없으셔서 하나하나 다 반박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건 교수가 한 것이니까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마시는 겁니까? 이게 부천시의 생활경제과장이 하실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부천시에서. 같은 시각 도시교통위원회 감사장에서는 대장동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초 지난달 25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자원순환과 행정감사가 파행 끝에 두 번째 열린 겁니다. 지난 2008년부터 수십 년간 주민지원협의체 유급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방만하게 집행됐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11번의 급여 변동이 있으면 근로계약서가 11번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도에 사업자를 냈습니다. 네. 그때도 근로계약서가 있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11번의 근로계약서가 11자의 근로계약서를 찾기 힘들다라는 건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인력 채용에 대한 기본적인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고 급여 등도 주먹구구식으로 지급했습니다. 협의체나 이런 데서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그냥 구두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좀 채용하고 근무를 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했다고는 본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14년 전 일이라서 어디서 뒀는지 지금 잘 못 찾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요. 과거 행감에서도 수차례 문제로 지적됐지만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공개가 되고 과에서 제대로 지원 내역을 확인하셨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그냥 만연돼서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관리 소홀의 책임을 피하실 수 없을 것 같고요. 부천 주요 사업에서 잇따라 느슨한 운영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부천시의회가 오는 5일 시작하는 예산안 심사에서 살림살이를 면밀히 살펴 체질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대구지구를 중심으로 친환경 미래 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과거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경제 자유구역에 재도전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네, 이 소식 취재 중인 이세진 기자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김포시가 최근 대구 친환경 R&D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김포시가 내놓은 대구 친환경 R&D 비전은 글로벌 미래 산업을 선도할 연구 부지에 국내외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주력 산업은 UAM을 포함한 친환경 모빌리티, 지능형 로봇, 첨단 소재 부품을 중점으로 한 탈탄소와 녹색 산업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김포시는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대구지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지구는 앞서 김포시가 한 차례 경제자유구역에 도전을 했다가 탈락을 하고 독자 개발을 선언한 지구 아닙니까? 네, 지난 2019년 김포시는 대구지구 ECT라는 이름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도전을 했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비수도권과의 경합이라는 점에서 불리한 면도 있었지만 당시 대구지구의 사업구역이 명확하지가 않고 사업이나 투자 유치 기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후 실패 요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이번 대구 친환경 R&D 비전과 실패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대구지구의 타당성을 재검토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재도전하는 밑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비전의 특징을 보면 친환경을 접목한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대구면은 주택과 공장이 혼재한 환경오염지역이라는 오명을 얻은 지역입니다.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 환경부도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을 통해서 대구면 지역을 환경개선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공장을 옮기거나 재정비하고 에너지나 자원, 물순환형 생태도시 같은 친환경 재생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김포시의 비전이 친환경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런 환경부 계획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모빌리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세계 산업시장 분위기, 그리고 UAM, 도심 항공, 교통 선도도시가 되겠다는 김포시의 전략까지 모두 섞여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업지 인근에 근데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이 김포 한강 2지구가 있습니다. 대구지구의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같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김포시는 이번 비전을 윤 정부의 첫 신도시 계획인 김포 한강 2지구와 엮어서 가져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주택이 조성되는 콤팩트시티의 자족 기능 확보 차원에서 대구지구가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성 검토에 나설 때도 콤팩트시티 개발 계획과 상호 연계해서 발을 맞춰 가겠다는 계획이고요. 우선 김포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빠르면 2024년까지 대구지구 사업구역을 설정을 하고 UAM과 전기차를 포함한 국내외 산업,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환경부에 이어 김포시도 대구면 일대 토양 정밀 조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시 주민 참여 예산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시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네, 인천시 김대영 시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성과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행정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예산 편성 권한을 이제 시민과 공유하면서 인천시정이 보다 시민 중심적이고 시민 편의적으로 변모했다고 보는데요. 그 차원에서 지난 수년 동안 많은 성과를 내왔고 또 자기 동네의 문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를 만들면서 이를 통해서 그 시민의 의견이 단순 민원으로 치부되는 게 아니라 공론과 혹은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민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기도 하였다는 그런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천시의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500억 규모까지 확대되었던 주민참여 예산제가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230억 규모로 축소되었는데요. 이 사업을 좀 위탁 운영하였던 우리 주민참여 예산 지원센터도 올해부로
위턱이 재연장 없이 종료되면서 인천시가 직접 그 예산 보수해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 걸음마를 막 뗀 이런 지금 이제 안정화가 돼가는 시기에 다시 주저앉히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인 변화는 우리 인천시 행정에 대한 우리 인천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주민 참여 예산 정상화를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리 9대 인천광역시의회의 슬로건이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인데요. 그에 걸맞춰서 우리 인천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가 이를 좀 지켜보고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자세를 좀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정을 펼침으로써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특히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 전원이 이 방향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그 중론을 우리 의원총회를 통해서 모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이었습니다. 연탄값이 크게 오르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겨워졌습니다. 연탄 기부도 3년 전보다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연탄 보일러를 쓰는 윤춘옥 씨. 정부와 연탄은행에서 연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집안 전체가 따뜻해지려면 8장, 9장의 연탄이 필요하지만 올겨울을 넘기지 못할까 봐 최대한 아낍니다. 그러다 보니 방 한 칸에만 근근히 연탄을 뗄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이 넉넉하면 괜찮은데 넉넉지 못하고 저는 지금 돈도 못 벌고 있고 넉장 가지고는 조금 방에 그게 뜨겁진 않지. 이제 예를 들어 요새는 지금 이 넉장 때도 요 정도인데 한겨울 되면은 이제 좀 한 5장 정도 떼야 되겠다. 연탄은행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받아 연탄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기부가 줄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경북 예천 연탄은행은 개인 후원자 69명, 10군데 기관에서 총 1,000만 원 상당을 후원받아 96가구에 온기를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 탓에 지역 기업이 무너지고 기관에서도 기부를 약속할 수 없게 되면서 단체 후원이 벌써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9월, 10월에 걸쳐 35만 장의 연탄을 기부받았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동안 10만 5천 장이 전부입니다.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기업체에서 지원해주는 규모가 1년에 우리 예천만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한 10,000장 정도를 지역의 기업이 맡아주었다 한다면 이제 2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거죠. 기부가 줄어든 상황에서 연탄 구입비는 올랐습니다. 2년 전 한 장에 700원이던 연탄값은 지난해 800원으로 뛰었고 올해는 850원이 됐습니다. 외진 지역에 연탄을 배달하면 장당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로 옷깃을 여미는 시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매서운 겨울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인천시가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 인천은 인천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90% 이상 줄었는데요. 또 시멘트와 철강, 자동차 관련 업계에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유류 품절 주유소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유정복 인천시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민관 합동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현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하고 인천시 피해 상황에 대한 분야별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특히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운영과 지역경제 피해 모니터링, 유류 수급 대응과 인력 지원 관리, 재난과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등 주요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시는 이번 긴급회의를 기점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